해수기와 일영이의 수기네 책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기네 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날이 굉장히 추워요. 그죠? 그쵸. 그래도 어제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풀렸어요. 밖에는 눈이 와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눈이 올 때는 좀 추웠던 것 같고 오늘 아침은 기온이 풀려서 그게 비로 바뀌는. 그쵸. 네, 그래서 눈비를 다 맞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눈길을 투적투적 밟으면서 우산 쓰고 여기 왔어요. 그렇죠. 녹음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바깥 풍경을 보기가 어려운데 네. 바깥 풍경을 좀 보면서 했으면 아마 계절감이 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훨씬 잘할 수 있으려나? 네, 오늘은요. 태양이 뀐 방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시가 이렇게 가득 있었는데 제가 제목을 맞추는 퀴즈를 내려고 해요. 오, 퀴즈라 약간 살짝 긴장이 되는데요. 근데 이거 맞히면 뭐 있어요? 네, 제가 끝나고 해숙쌤은 특별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 네, 긴장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오가와 쇼코라고 하는 7살 아이가 쓴 시입니다. 산이 나보다 작아서 나는 큰 남자 같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네. 큰 남잔가? 큰 남자? 땡, 틀렸습니다. 제목이 생각보다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제목은 옥상에서입니다. 아, 맞다. 그 공간이 중요한 건데. 네. 맞아요. 제가 제목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느낌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옥상에서 오가와 쇼코. 산이 나보다 작아서 나는 큰 남자 같습니다. 탁 장면이 그려지는 한 꼬마아이가 옥상에 올라서 탁 산을 보면서 내가 산보다 더 커. 이런 우쭐한 마음. 이 꼬마아이 되게 멋지다. 아이 시선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제목이 뭐 63 빌딩에서 라던가 아니면 산의 정상에서 그거랑 이게 옥상에서라는 그 제목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야, 어쩌면 아이들 시에서만이 잡을 수 있는 장면일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어른들 같으면 큰 산이 올라서라든지 뭔가 더 크고 그럴듯한 공간, 그런 장면을 잡았을 텐데 이 아이는 그냥 자기 집 옥상. 이게 되게 우리를 작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시 같아요. 네. 이런 시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읽어보고 저희 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어떤 거 읽어볼까요? 오늘 이번에는 해숙쌤이 하나. 그러면 제가 사실 이거는 한번 되게 그냥 처음 읽었을 때 마음이 좀 환해지는 시였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네. 결혼. 세기구치 히데코 7살. 아빠와 엄마는 연애 결혼을 했나 봐. 아빠는 아주 성실해서 지금까지 월급 봉투를 한 번도 열지 않고 가지고 왔어. 엄마가 아빠를 좋아하게 된 거는 아빠가 당신은 내 인생 항로에서 등대야 하고 쓴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했나 봐. 그러니까 난 등대의 아이입니다. 저도 이 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마지막 한 줄이. 그쵸. 네, 이 마지막 한 줄이 와 이런 되게 아빠랑 엄마가 연애할 때 그 한마디를 가지고 이 아이는 그 등대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른은 사실은 연애 편지에 살짝 상투적일 수 있는 표현인데 이 아이는 그러니까 난 등대의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확 더 큰 세계로 넓어지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내 마음도 좀 환해지는 느낌? 와, 멋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책이 되게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아이들 시 한 편 한 편의 이야기를 달았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어른의 연애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같은 이야기도 아이 입에서 나오면 왠지 웃게 됩니다. 나는 등대의 아이입니다 하고 받아치는 새끼꾸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겠어요? 재밌네요. 네. 그 시에서 느껴지는 가족이 그러니까 화목한 느낌? 굉장히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고받는 따뜻한 네. 가족 이런 게 그리고 그려지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당당하게 그래서 나는 등대 아이다라고 딱 혼자서 땅 위에 딱 서 있는 느낌이 나서 아, 건강한 아이가 쓴 시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6살, 7살 네. 요런 아이들이 5살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글자를 아나요? 이렇게 시를 쓰고 얘기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랑 나이를 다르게 기준이 다른 거죠. 만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게 다 만 나이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6살 하면 우리 나이로 하면 한 뭐 8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물론 뭐 5살 이런 꼬마 아이도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유치원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한 말을 듣고 기록해뒀다가 이렇게 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좀 더 특별한 건 한 분이 뭐 이렇게 엮었거나 한반 아이들 이제 이런 게 아니고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하고 그 5분의 동무 선생님들이 있어요. 가시마 가즈오, 기시모토 시니치, 츠보야 레이코, 도우조 요시코, 그리고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까지 해서 5분들이 아이들 시를 같이 읽고 공부하고 그런 모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일영샘도 그 자작나무라고 하는 모임에서 공부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이들 시를 공부를 한 거죠. 거기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만난 아이들이 쓴 말과 시를 모았고 거기에 이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그 한 편 한 편 시의 이야기를 단 거예요. 근데 그 하이타니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게 더 좋았던 거는 아이들 말을 굉장히 잘 봐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시가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저는 이 책, 사실 이거 제가 그 편집을 했거든요. 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아이들 시에 푹 빠져서, 와, 이러면서 이제 그 그림도 여기에 저희가 특별히 이제 일본에서 만든 책은 이제 일본 이제 분이 그렸으니까 우리 정서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화가분 이제 부탁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되게 잘 잡아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림 보는 재미랑 아이들 시를 읽는 재미가 만드는 내내 되게 좋았고 지금도 가끔 이제 이 책은 가끔 이제 심심하면 꺼내서 한번 쓱 봐요. 그래서 재미있는 시 하나를 저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시인 것 같기도 하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쪽에 있고요. 읽어볼게요. 선생님, 이요즈타, 6살. 우리 선생님은 철봉을 10번 시킵니다. 선생님은 한 번도 안 합니다. 거기에 또 개구진 아까 말씀하셨던 사파가 예, 그 느낌을 제대로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시에 대해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반항이 재치 있고 게다가 너그럽기까지 합니다. 전곡을 신랄하게 찌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어른을 탁 일깨우는 시들이 있죠. 아이들이 딱 내뱉은 말 속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일영샘이 그 시를 읽으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나, 이노우에 아키에, 6살. 목욕탕 입장료는 유치원생이 30엔이고 1학년이 70엔입니다. 엄마는 아키에는 작은데 70엔이나 낸다고 화를 냈습니다. 나는 작지만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70엔을 내고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으니까 유치원생 요금을 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 논리입니다. 아이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른들 논리가 아이 마음에 상처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풍경은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저희 때는 있었어요. 많죠. 네, 키가 이제 학교 들어갔는데도 엄마는 학교 안 들어갔다고 계속 우기면서, 목욕탕 깎아서 어. 들어가면 그 1학년 동급생들끼리 만나기도 그쵸. 하고 여자 남자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말 그때 저도 만난 아이가 있었는데.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정말 이렇게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런 논리가 아이들한테 그건 참 큰 건데. 나는 유치원생이 아니고 1학년인데 그 당당함을 그 정말 몇 푼 안 되는 돈에 엄마가 깎아버리는 거죠. 이런 시도 재밌었어요. 그 선생님이라는 시 제가 읽어드렸던 걸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이 시에 담긴 선생님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를 쓰고 또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런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선생님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일부일 수 있다는 그쵸. 거죠. 맞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조금 더 신랄하게 비판할 그쵸. 지점을 찾아서 어. 딱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또 허용이 되기도 하고. 그쵸. 네. 어쩌면 선생님은 어떤 나쁜 의도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너네들 해봐 이랬겠죠. 근데 그거를 아이들은 이제 봐주지 않는 거죠. 아주 끝까지 딱 보는 눈. 공정하고. 그런 게 우리를 좀 생각하게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아 그래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에서나 아까 읽어주셨던 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시선을 딱 느끼는 순간 어른과 전혀 다른 시선. 그렇죠. 네, 세상을 해석하는 또 다른 관점을 만나게 되는 거라서 이 책 읽으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다른 시선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생각이 났던 거는 지난번에 왜 노란 양동이를 읽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동이 하나에 그 온 마음을 주고 있는 아기 여우를 보면서 되게 작은 것을 들여다보는 아이 마음. 그래서 그걸 좀 더 계속 느껴보자 해서 이제 이 태양에 낀 방귀를 이제 골라서 한번 같이 보자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책을 엮으면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이렇습니다. 아이는 스승이고, 은인이라는 말은 아이를 칭찬하려는 말이 아니다. 아이를 칭찬하려는 것이라면 신뢰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열심히 빠진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한 것이다. 사람은 예기치 않은 대상에도 흠뻑 빠진다. 아이들이 흠뻑 빠지는 대상은 온갖 생명들이다. 아이들은 생명의 작은 흔들림에도 흠뻑 빠진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서도 거리를 뒹구는 작은 돌에서도 아이들은 그것을 본다. 아이들은 그렇다. 아이는 그런 것들에 푹 빠진다. 그 생각해 봤어요. 그 작은 것이 뭘까? 작다고 하면 이런 선생님 뭐가 생각나요? 작다? 작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불을 켜고 볼 수 있는 것들? 뭐, 먼지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작은 것들은 그 보도블럭에 네. 자그맣게 올라오는 꽃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 걸 발견하면, 뭐, 이전에도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물가물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 그치. 내가 너를 발견했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막 이런 느낌. 서로 우리 둘끼리만 알고 있는 시선 공유나 이런 것들이 작은 것 하면 그런 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쳐 지나 보냈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을 부릅떠야지만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작은 것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어떤 한 장면. 아까 철병 매달리는 얘기도 선생님 얘기도 사실은 지나칠 수 있는데 그걸 붙잡은 한 장면으로 딱 붙잡은 거. 그런 거. 그리고 이런 시도 있죠. 마음 요시카와 가요코 6살. 선생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하이타이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들려드릴게요. 이런 순수한 질문은 요시카와가 인간이라는 불가사의한 존재에 처음 눈길을 돌린 질문입니다. 최초의 지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의 눈을 뜨는 모습을 아빠, 엄마도 분명히 기뻐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 두고 시로 표현이 돼서 와,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감탄을 하고 들여다보게 되는데 보통 이게 어떤 일상생활 바쁜 출근길에 빨리 유치원 가야 되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마음이 뭐야? 이렇게 물었다면 아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유치원 갈 준비해! 뭐 이랬겠죠. 그쵸? 그 아이는 그냥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뭔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게 꼬물꼬물해서 말을 내뱉을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쓸데없다. 바쁜데 뭐 이런 귀찮은 걸 물어보나 그러면서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이는 거기서 뭔가 이렇게 말을 탁 꺼냈고 너무나 다행인 건 여기는 시로 남겨져 있어서 너무 다행인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말하는 작은 것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작은 것이라는 것도 어쩌면 또 쓸데없는 생각, 어른들의 기준에서 보면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쓸데가 없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죠. 경제적인 논리에 따르면 경제성이 없는 얘기인 거죠. 뭘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한테 득을 주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 눈을 통해서 같이 보게 됐을 때, 내 마음속에도 뭔가 이제 물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결혼을 읽었을 때 나는 등대아이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도 굉장히 그 말 한마디에서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느낌. 내 존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라면 어떤 아이였을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이 진짜 작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작은 것이 굉장히 넓은 또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는 그게 어른들은 이제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보니까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건 되게 우리가 고마운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시도 같은 계열일 것 같아요. 이름 하야카와 히로미 5살. 왜 아기 때부터 왜 이름이 있어? 엄마 왜 그래? 내 이름은 하야카와 히로미. 내 이름이 참 좋아. 맞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금방 앞에 읽었던 시랑. 그러니까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어린아이다운 말이 술술 막힘없이 흘러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연한 일도 신기하게 여깁니다. 마음이 아직 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마음이 새 것이란 표현이 되게 저도 거기서 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아까 장면을 딱 붙잡는다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이 시가 떠올랐는데요. 엄마라는 시예요. 엄마 다다 도코모 6살. 엄마가 생선을 구울 때 엄마와 생선이 눈싸움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천성이 시인이다 뭐 이런 해석을 붙이기도 하셨는데 이 딱 생선 굽는 엄마를 이렇게 한 장면을 붙들고 이런 글을 써내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 것에 몰입하는 네 그것만 딱 쳐다보는 그런 순간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들을 이렇게 엮어내신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게 되셨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은 예전에 그 학교정이 땡땡땡에서도 그 양철북 대표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나 글을 보면서, 선생님 인생에서 아이들 시를 만난 거는, 정말, 뭐, 우리가 뭐, 인생의 전환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주머니에 늘 그 쇠로 만든 체인을 넣고 다니고 건들건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리고 어 학교를 야간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미쓰비시 조선소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하고, 근데 그럴 때도 내 인생의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공부밖에 없다. 나는 이 노동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만 했던 그 하이타니 겐주로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그 34년생인데 55년도, 그러니까 21살 그 정도의 소포를 하나 받아요. 근데 그 소포가 누가 보낸 거냐면, 선생님이 집을 나와서 되게 힘들었을 때 가출해서 지하도에 방황할 때, 진짜 그때 불황자들이다 옆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불을 내주고 또 차비도 주면서 너가 있을 곳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達장이라는 이제 친구가 된 사람인데,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그 사람이 소포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소포가 바로 기린이라고 하는 어린이 시 잡지였어요. 선생님이 그 기린 잡지를 보고 쓰신 이야기가 있는데, 1955년 나는 소포를 하나 받았다. 기린 잡지였다. 그 호에는 나는 나쁜 짓을 했다는 시가 실려 있었다. 글을 읽고 내 눈과 내 영혼, 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에 못 박혔다. 11살 된 어린이가 쓴 120매쯤 되는 글은 병든 내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다. 이 시는 나를 구원해준 성서였다. 그러니까 그 나를 구원해준 성서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그러니까 이 시가 그런 거래요. 되게 이제 급식비를 훔친 아이가 그 자기의 그 잘못을, 그러니까 고백한 건데, 그게 120매나 되는 거예요. 시 한 편이. 그러니까 이 잡지가 한 아이의 시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잘못했어요, 뭐 반성해요, 뭐 힘들어요, 아파, 이 수준이 아닌 거죠. 정말 자기 마음속에 그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고통스럽지만 마주하고 썼을 것 같아요. 저도 전체를 다 보진 못했으니까. 근데 그 시를 봤을 때 전 선생님이 자신의 모든 그때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이 다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어렵고. 막 어깃장 부리고 막 그랬던 그 자기의 마음, 그 마음속의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그 한 편의 시로 마주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줬다고. 선생님이 공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시로 구원받은 거죠. 그렇게 만나서 아이들 시를 만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사가 됐을 때 아이들하고 계속 같이 글을 썼거든요. 시를 쓰고. 그것이 선생님이 그랬어요. 선생님 내 보아해라는 책에도 보면 아이들 시 쓴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어린이 문화, 내 글의 모든 바탕은 이 한 권의 책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아이들 시에서 선생님은 정말로 저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무들하고 같이 계속 그 아이들 시를 보면서 공부하고, 근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한테도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뭐 기린 시 잡지도 선생님이 함께 참여를 했고, 또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하이타니 겐지로의 선생님 삶까지 보이는 거죠. 이 시집, 아이들 시집인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더 아마 저한테는 더 좀 남다른 책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쵸. 네, 아, 그냥 다만 아이들의 이야기만으로 그쵸. 이루어지지 않은 책인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또 하나 읽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뭘 고르는 것보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얍. 오, 이거 정말 독특하네요.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내가 돼지라면. 오가사와라 미츠토시, 7살. 만약 내가 돼지라면. 그만 읽을게요. 왜요? 맞춰보세요. 이 아이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만약 돼지라면, 네. 이 시가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식인데, 아니, 자꾸 묻지 말고 읽어줘요. 아이가 느끼는 돼지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 하시면서 제가 아이가 직접 쓴 시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돼지라면 오가사와라 미츠토시 7살. 만약 내가 돼지라면 들판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풀냄새를 잔뜩 먹고 살아요. 오, 그쵸. 우리가 보통 돼지라면 굉장히 괴로워할 텐데, 행복한 돼지. 네, 요렇게 써 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돼지라고 놀려요. 어떡하죠?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럴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이 시를 보여줍니다. 맞아요. 또 새로운 걸 생각해 보게 하는 거고, 제가 오늘 눈이 오잖아요. 저 이 시 되게, 와, 이건 진짜, 네. 눈, 우에다 신고, 5살. 옷 위에 멈췄다가, 안으로 숨었다가, 잠들어 버렸다. 아주 엄청난 표현력입니다. 감탄할 뿐입니다. 우에다도 대단하지만, 이 아이의 말을 흘려버리지 않고 적어두신 유치원 선생님도 대단합니다. 그저 감탄할 뿐 비평할 단어가 없습니다. 와, 이건 약간 정말 약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딱 이 시 봤을 때. 오늘 눈이 오니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나올 즈음에도 눈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요. 네, 근데 차 있으신 분들은 엄청 싫어하시겠죠.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시예요. 네. 화해. 마츠나라 사토코 6살. 내가 5살 때 아빠랑 엄마랑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일요일, 모레는 월요일입니다. 마지막 세 줄이 참 좋습니다. 마지막 세 줄은 읽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는 아빠와 엄마 사이가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때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그런 거는 상관없어. 나만 아는 비밀이야. 하고 마츠나라는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레는 월요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일요일, 모레는 월요일입니다. 그 마지막 세 줄이 그리고 거기서 또 마지막 한 줄, 모레는 월요일입니다. 뭔가 정말 다른 거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 시를 그냥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맨 마지막 시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기 옆에 아이 그림도 되게 밝고 환한 모습으로 화가분이 그려주셨는데 뭔가 한번 아이들 시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태양이 낀 방귀를 같이 읽어봤는데요.
또 시간이 되시면 이 안에 있는 저희가 읽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 또 그리고 그 밑에 달린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의 여러 가지 생각들, 네,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읽기도 참 좋을 것 같고. 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좋아해요, 진짜로. 그거 나도 쓸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들의 말과 생각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숙인의 책방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후기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는 schoolbell@naver.com schooldd@naver.com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